자, 삼각함수를 잘하기 위해서 삼각 B, 중학교 삼각 B부터 한번 복귀하면서 진행해 봅시다. 삼각 B를 진행할 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피타고라스, 하나는 닮은 B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직각일 때 피타고라스니까 당연히 직각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닮은 B니까 두 삼각형은 이제 길이 B가 일정하다. 이 두 가지 내용에다가 삼각 B를 적용하면 되는데 보통 옛날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밑변분의 높이 빗변분의 밑변 이런 식으로 갔는데 저는 이렇게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뒤집어져 있었을 때 여기가 수직이고 요가 직각이고 요가 직각일 때 밑변을 뭐라고 말할 것이냐 여기를 밑변이라 하던데요 학생들이. 그러면 안 된다. 여기 높이라고 하고. 아닙니다. 각이 어떤 주인공을 취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싶은 게 삼각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밑변 높이 빗변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이제 명심하고 중학교 삼각비를 한번 진행해 봅시다. 피타고라스는 직각인 삼각형에서 이제부터는 항상 똑같은데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소문자,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밍을 해둔 다음에 피타고라스는 과거 내용 복귀해 보면 이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과 같다. 여기서 출발한다는 거죠. 두 닮은 삼각형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 그대로 확대, 진짜로 확대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닮음일 것이고 직각이고 a b 다시 그럼 정확하게 두 삼각형은 시밀러 닮음이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겠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다 자동이니까 a 대 a 다시 b 대 b 다시 c 대 c 다시까지는 여전히 이게 전부 다 중학교 내용이라는 겁니다. a 다시 c 다시 이 말의 결론이 뭡니까? 닮음이기 때문에 선분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이게 닮음비 이제 결론이었죠. 우리는 특별히 두 개씩 잘라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닮은비 맨날 말하기 싫기 때문에 요 각각 경우에다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닮은비가 일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뒤에 거 한번 해봅시다. 뒤에 거. 단위 각의 주인공은 교과서에서 많이 만나는 것처럼 여기 각을 주인공이라고 해봅시다. 여기 각, 요 초록색. 닮음이니까 당연히 각 같죠. 확대거나 축소했을 때 완벽하게 포개지는 것이니까 B 대 B 다시는 C 대 C 다시일 것이고 이렇게 적어줘도 되고요. 양변에 B 다시 곱해주고 양변에 C로 나눠주면 C분의 B는 C 다시분의 B 다시와 같다. 여기까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닮은 B에서 그냥 요거 노란색에서 바로 이렇게까지는 그냥 나오죠. 요 C분의 B와 C 다시 B 다시가 각 입장에서 말하면 무엇이 되느냐? C분의 B, C 다시분의 B 다시. 길이 B는 일정하다.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를 거냐? 사인 B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각 입장에서. 그럼 이 C와 B에다가 명명을 해줘야 어느 각 입장에서도 말하기가 편해지는데 지금도 이 C는 빗변이라 부르지 말고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대변.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는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또는 각에 이웃하지 않는 변의 길이. 그리고 A는 각에 이웃한 변의 길이. 근데 사실 각이 이웃한 변의 길이는 얘도 되거든요. 근데 이 C라는 녀석은 90도가 직각이 수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딱 맞게 지금 이미 네이밍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는 제거되고 얘만 남으니까. 그래서 각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에 이웃한 변의 길이. 근데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각에 이웃하지 않는 변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그러므로 사인 B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 또는 각에 이웃하지 않는 변. 이렇게 해야 아까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인 값을 읽어라. 사인 B, 삼각 B를 읽어라. 닮은 B를 읽어라.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인 이 길이 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 길이.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분의 이렇게 읽게 되는데 이것도 맞긴 맞지만 주어진 변은 이런 식으로만 등장할 테니 요렇게 된다. 아니면 이 삼각형 열심히 막 돌리더라고요 시험지를. 그러면 안 된다. 위치 관계로 말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자연스럽게 노란색을 해결됐으니 빨간색에 대해서 진행해 보면 결론이 C분의 A는 C 다시분의 A 다시 이렇게 되죠. C분의 A. 그래서 우리가 늘상 만났던 거사인, 사인, 탄젠트 이거 맞는데 중학교 때 만든 거 맞는데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의 이웃한 변의 길이 이것을 코사인 B라 한다. 이거 다 중학교 거죠. 삼각형이 빙그르르 돌아갔을 때 잘 읽기 위해서 요 내용을 복기하는 겁니다. 리콜하는 겁니다. 마지막 초록색 부분 A분의 B A 다시분의 B 다시 얘는 탄젠트 B일 것이다. 각의 이웃한 변의 길이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A분의 B A 다시분의 B 다시 각이 같기 때문에 근데 각이 같고 직각이기 때문에 AA 닮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요 길이 B와 요 길이 B가 일정하기 때문에 요 탄젠트 B 값은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값을 말을 하나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 값을 말을 하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옛날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고등학교 내용 아닙니다. 옛날 겁니다. 옛날. 자, 그럼 연습 삼아서 각 A 입장에서 한번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읽어봅시다. 색깔 노란색으로 칠해주고 사인 A
여기서 했던 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각에 이웃하지 않는 변의 길이. 둘 다 맞는 말이죠. 얘 입장에서 똑같이 읽을 수 있는데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C-분의 A-. 여전히 이 닮은 비 중에 하나다. 코사인 A 해보면 90도가 왜냐면 여기서 이미 여기 하고 왔으니까 그대로 적용한다는 거죠. 각 A 입장에다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분의 각이 이웃한 변의 길이.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각이 이웃한 변의 길이. 이렇게 마지막 탄젠트 A 각의 이웃한 변의 길이 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분의 이렇게까지.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되죠. B-분의 A- 됐죠. 그럼 중학교 내용인데 벌써 삼각비 과거에 했던 내용 그대로 했던 거 한번 복귀하면서 밑변, 높이, 빗변 이 용어 대신에 각의 위치 관계로서 설명을 다시 해본 겁니다. 중학교 내용 그대로. 자, 그럼 이 내용이 머릿속에 이제 들어간 상태 안에서 피타고라스 식을 한번 해보면, 한번 떠올려 보면 원래 했던 거 요거죠. 요거 양변을 C제곱으로 나누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적을 수 있죠. 이렇게 바꿔 적고 나면 요 삼각비랑 겹치는 것들이 제법 많이 발생되더라. 얘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C분의 A, C분의 A, C분의 A, C분의 A. 각 B 입장에서는 코사인 제곱 B. 여기서 제곱 코사인 B 전체의 제곱 적기 귀찮기 때문에, 가로치기 귀찮기 때문에 이런 거는 코사인의 제곱 B라고 이야기하자. 이것도 옛날 거죠. 다 옛날 거. 그다음 C분의 B는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니까 C분의 B 사인이죠. 사인 제곱 B. 그래서 그 유명한 각이 같을 때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합은 1과 같다. 근데 그 수준이 그냥 피타고라스식밖에 안 되었다. 근데 C분의 A는 사인 A 입장에서도 C분의 A를 똑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은 다시 또 적을 수 있는데 사인 제곱 A. 그다음에 C분의 B 같은 경우에 각 A 입장에서는 코사인 A죠. 코사인 A. C분의 B는 코사인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 여전히 또 뭐도 또 한번 반복돼서 나온 거냐면 각이 같을 때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여전히 1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이 고작해야 피타고라스 식에서 바로 나올 수 있다. 여기까지 적은 다음에 어떤 일을 해볼 수 있냐면 정확하게 우리가 뭘 확인하고 온 거냐면 지금 요 값과 요 값이 지금 다 같다. 각의 주인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인으로 읽어야 될지 코사인으로 읽어야 될지 바꿔서만 읽어주면 이 값은 다 같다. 그리고 옆에 이 값도 요렇게 같은 값이다. 그러면 적을 때 요거랑 요거만 적어도 요거 C분의 A 제곱 더하기 C분의 B 제곱 똑같이 적었다라는 거 같은 결과를 내니까 적어보면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B 요렇게 해도 되겠다. 요 식은 이제 처음 보게 되는데 뭐 물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인 제곱인데 각이 다를 때 사인 제곱인데 합쳐도 1 여전히 나옵니다. 요렇게 적어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제곱 A 코사인 제곱 B. 근데 이게 아주 특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피타고라스에서 직각삼각형일 때 나머지 한 각과 나머지 한 각 두 각 사이 관계니까 A라는 각과 B라는 각의 합은 90도죠. 그러니까 B는 90도 빼기 A라고 적을 수 있고, 즉 우리가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왔던 부분이라는 거죠. 다른 각으로 다른 삼각함수로 읽어낼 수 있다. 삼각함수 말하면 안 되죠. 중학교 거니까 아직. 삼각비로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 하고 싶냐? 요거에서도 요런 내용도 뽑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 두 개 같다는 식에다가 B 대신에 90 빼기 A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사인 A는 코사인 90도 빼기 A. 그래서 코사인인데 90도 빼기 A로 되면 사인 A와 같아진다. 이게 고등학교 가면 각변환 공식이 된단 말이죠. 각변환 공식. 근데 그것이 중학교 때도 이미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요 정도식 정도는 거의 뭐 상식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피타고라스하고 삼각비 정도만 섞으면 바로바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요 식은 고등학교 가서도 주구장창 쓰게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요거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피타고라스에서 양변 나눠서 만든 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쉬운 식입니다. 외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여기 탄젠트를 좀 발견시키기 위해서 양변의 코사인 제곱분의 A로 나눠주거나 여기서 애초에 탄젠트가 등장할 수 있도록 A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왜냐면 A분의 B가 탄젠트 B였으니까 A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 식입니다. A 제곱분의 C 제곱 1 더하기 분의 B의 전체 제곱.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모로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C분의 A는 코사인 B가 될 것이고 1 더하기 A분의 B는 탄젠트 제곱 B. 요식 정도까지도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뭐 이제 미적 심화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요 녀석이 이제 시컨트 제곱 이렇게 되겠지만 뭐 이거는 뭐 지금 할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중학교 내용 상당히 복귀한 것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중학교 삼각비가 이제 완성됐다고 전제하에 문제를 열심히 풀고 나면 어떤 능력까지는 좀 갖춰진 상태여야 되느냐. 예시를 들어서 여기 직각이라고 가정하고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길을 H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뭐 아무 각이나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이 각을 세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길이 h와 물론 길이 h가 여기 주어질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주어져도 되고 여기가 주어져도 되고 아무 길이나 주어졌을 때 이 길이 h와 요 각 세타를 이용해서 나머지 모든 변의 길이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해보면 이 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세타 입장에서 물음표 분의 h, 물음표 분의 h 하면 각의 이웃한 변의 길이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탄젠트 세타와 같다. 그럼 양변에 물음표 곱해주고 탄젠트 세타로 나눠주면 되니까 따라서 이 물음표는 탄젠트 세타분의 h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 길이가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만 같고 세타와 h만 같고 마찬가지 생각을 모든 변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요 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분의 h가 될 것이고 요 길이와 요 세타를 이용하게 되면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이쪽 각의 이웃한 변의 길이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90도 입장에서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 h 곱하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약분돼서 코사인 세타분의 h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지금 이 말이라면 h하고 코사인 세타 사이의 관계를 한 번에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여기다가 적용하지 말고 이 각을 한번 잘 표현해 보면 세타랑 x 더하면 90도 나온다. 그럼 여기는 당연히 세타일 수밖에 없고 여기는 x일 수밖에 없고 여기다가 다시 진행했다고 생각해봐도 각의 이웃한 변의 길이 요 h죠 h. 그 다음에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요거. 그럼 이거 분의 h가 코사인 세타이므로 얘를 물음표라 잡으면 물음표 분의 h가 코사인 세타이므로 양면에 물음표 곱해주고 다시 코사인 세타로 나눠줘서 이거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은 요지는 길이 하나와 각 하나를 주어주면 나머지 모든 변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중학교 때 갖춰줘야 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중학교 삼각 특수각에 대한 비 30도, 45도, 60도, 90도와 0도는 추론의 영역이고 왜? 중학교 삼각비는 직각 삼각형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한 각의 크기가 0도보다는 클 수밖에 없고 90도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와 얘는 언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값의 변화를 보고. 그럼 30도와 60도는 어디서 등장하느냐? 정삼각형에서 한 각의 크기가 60도고 한 변의 길이를 2a로 잡게 되면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정삼각형은 2등변 삼각형이므로 밑변을 수직 2등분 하겠죠. 게다가 요 변의 길이는 a가 될 것이고 피타고라스 써주면 4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루트 3a. 따라서 이만큼은 30도, 이만큼은 60도. 왜?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시작부터. 그러면 30도 입장에서 사인도 읽어주고 코사인도 읽어주고 탄젠트도 읽어주고 60도 입장에서 사인 읽어주고 코사인 읽어주고 탄젠트 읽어주면 특수각에 대한 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어디서 등장했는지도 모르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에서 등장한 겁니다. 사인 30도 한번 읽어보면 2a분의 즉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니까 2a분의 a 2분의 1 사인 코사인 탄젠트 순으로 한번 관찰을 한다고 쳤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코사인 읽어보면 30도 입장에서 9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 길이분의 각이 이웃한 변의 길이 2a분의 루트 3a a 약분돼서 2분의 루트 3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모두를 채우는 거죠. 여기 모두를. 이게 중학교 때 삼각 B 특수각이었죠. 45도 어디서 등장하느냐? 정사각형 반으로 쪼개면 직각 2등변 삼각형이 등장하고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면 요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루트 2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일반화돼서 표현하고 싶으면 a라고 두면 a제곱 더하기 a제곱은 루트 2의 a제곱 요 전체의 제곱 같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죠. 그럼 여기가 45도일 것이고 여기서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트값 다 읽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행해주면 루트 2a분의 a 약분돼서 루트 2분의 1인데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45도일 때는 값이 똑같고 a분의 a 각의 이웃한 변의 길이분의 각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자, 요거는 제가 채우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요거는 복습하셔야 되는 거죠. 복기. 이거 옛날 내용이죠. 여기까지 하면 드디어 중학교 때 일단 했던 내용들,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조금 심화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까지 복귀된 겁니다. 하나, 둘, 셋.